넷플릭스 비영어권 프로그램 부문에서 2주 연속 글로벌 시청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흑백요리사. 벌써 끝났다는 사실에 저처럼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중식 셰프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분야 셰프들과는 다르게 여경래, 정지선, 황진선 등 중식 셰프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보인다는 것. 심지어 팀전 미션에서는 황진선 셰프가 정지선 셰프를 누나라고 부른 장면도 있었는데요. 한편 정지선 셰프와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의 대결에서는 대결을 떠나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중식 셰프들의 관계에는 중화요리 4대 문파라는 배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화요리 4대 문파란 단어는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 고급 중화요리 시대를 이끌었던 4개의 전설적인 중식당 아서원, 홍보석, 호화대반점, 팔선 출신의 요리사들을 방송국에서 흥미 유발을 위해 별명을 붙이면서 등장합니다. 실제로 문파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무협지에서와 같이 같은 스승 아래 무공을 전수받은 수제자들이 문파를 형성하듯이 각 중식당 출신의 요리사들이 자신의 수제자들을 키워 지금까지 요리풍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문파에 빗대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파의 대표적인 셰프들로는 아서원의 유박령, 홍보석의 여경래, 호화대반점의 이연복, 왕육성, 그리고 팔선의 후덕죽 셰프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역사가 깊은 문파는 1920년대 초 일지로 일가, 현재 롯데호텔 서울이 있는 곳에서 문을 연 후 1970년대 말에 문을 닫은 북경요리 전문점 아서원인데요. 아서원은 1970년대 초 A급 요리사 월급이 6만원 수준이던 시절 하루 매출만 4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매우 인기 있는 중식당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들이 신부 수업을 받으러 올 정도로 고급스러운 중화요리를 선보였던 아서원은 60에서 70년대에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매주 모여 회동을 벌이는 아지트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기아자동차 회장이었던 김선홍 회장이 아서원의 대표 요리 중 하나인 오룡해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오룡해삼의 별명이 기아해삼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14살부터 중식 요리를 시작해 현재 5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유박령 셰프는 아버지 때부터 아서원 중식 요리사로 일해온 아서원의 뿌리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특이하게도 유박령 셰프의 식당에 가면 고기를 넣지 않고 발효콩과 튀긴 두부로 맛을 낸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효콩이 감칠맛과 단맛을 더하고 튀긴 두부가 고기의 식감을 대신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짜장면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문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아서원만의 비법이라고 하죠. 아서원 문파의 유박령 셰프는 현재 더현대 서울에 자신의 이름을 딴 중식당 유박령과 함께 만옥, 만추, 신차이, 유박령의 신, 명장 반점 등 전국의 다양한 중식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만추와 명장 반점은 유박령 셰프의 수제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식당이라고 합니다. 홍보석은 1972년 이촌동 한강뷰 주상복합빌라 리버뷰 맨션 1층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홍보석은 당시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사천식 중화요리를 처음으로 들여오면서 우리나라 중화요리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천은 중국 내륙의 분지 지역으로 매우 추운 겨울 기후 때문에 고추나 산초를 넣고 몸에 열이 날 만큼 매운 요리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딱 맞는 요리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홍보석은 특유의 매운맛으로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픈한 지 4년 만인 1976년에는 서울역 앞 대우빌딩 지하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홍보석의 대표 요리는 누가 뭐라 해도 매콤한 맛에 감칠맛이 듬뿍 살아있는 칠리새우였는데요. 원조 홍보석은 1980년에 문을 닫아 사라졌지만 홍보석의 비법을 이어받은 여경래 셰프가 운영하는 홍보각에서 그때 그 맛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경래 셰프는 홍보석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홍보석 출신의 스승 밑에서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홍보석 문파로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 여경래 셰프를 포함한 홍보석 출신 요리사들을 가르쳤던 것은 대한민국 중식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셰프 왕춘양이었습니다. 왕춘양은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중화요리를 시작해 22살에 이미 유명한 중식 요리사가 된 인물로 같은 문파인 여경래 외에도 호화대반점 문파인 왕육성 셰프의 스승으로도 유명한데요. 왕춘양 셰프는 국내에도 없던 조미료였던 중국 두반장을 들여와 마파두부 요리에 처음 적용하는 등 한국 중화요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80년대 미국의 한 레스토랑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40년째 미국에서 중식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라 현재는 왕춘양 셰프의 중화요리를 국내에서는 맛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여경래 셰프의 제자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도 홍보석 문파의 뒤를 잇고 있는데요. 1991년생으로 올해 33살이 된 박은영 셰프는 대학생 시절인 2011년
한 요리대회에 출전했다가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여경래 셰프의 눈에 띄어 수제자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은영 셰프는 수제자가 된 지 4년 만인 24살에 4대 문파의 셰프들과 수제자가 함께 등장해 요리 실력을 겨루는 강호대결 중화대반점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4년이라는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15분 만에 수타면을 뽑아 중식 우동을 만드는 등 뛰어난 요리 실력을 보여 수제자 간 요리 대결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동 우승을 차지했던 다른 팀이 호화 대반점 문파의 이연복 셰프였는데요. 이연복 셰프의 수제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번 흑백 요리사에서 백수저로 출연했던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였습니다. 어찌 보면 흑백 요리사의 두 중식 셰프의 요리 대결은 공동 우승으로 끝났던 10년 전의 대결을 마무리 짓는 역대급 라이벌 매치였던 것이죠. 다른 수제자들도 있긴 하지만 박은영 셰프는 여경래 셰프와 함께 여가네라는 중식 콘텐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정도로 홍보성 문파의 적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흑백 요리사 방송이 끝난 후에는 10년간 일했던 홍보각을 나와 홍콩의 유명한 사천요리 전문 레스토랑 그랜드 마제스틱 시추안에서 수셰프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경래 셰프와의 인연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 더욱 발전된 사천요리를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호화 대반점과 팔선 두 문파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아소원과 홍보석과는 다르게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중화요리를 선보이는 시대를 열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두 문파는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문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화 대반점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명동 사보이 호텔에서 운영된 중식당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설적인 홍콩 배우 성룡의 최애 단골집으로 유명했습니다. 대표 요리로는 우육탕면과 곰발바닥찜, 자라찜 등 보양식이 있었는데요. 정치인들도 많이 찾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던 만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주방에 자라 수족관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고급 호텔 식당에 걸맞는 화려한 플레이팅 솜씨도 빠지지 않았죠. 현재 호화 대반점 문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중식당 몽란을 운영하는 이연복 셰프와 진진을 운영하는 왕육성 셰프인데요. 두 셰프를 길러낸 스승은 1939년생으로 중화요리계의 따고로 불리는 최고령 중식요리사 장홍기 셰프였습니다. 현재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요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총 중식 경력 60년 이상, 호화 대반점의 시작부터 끝까지 총 주방장을 맡았을 만큼 실력 있는 요리사였던 장홍기 셰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중식의 대가로 알고 있는 이연복, 여경래 셰프가 잘 보이지도 않는 맨 끝에 위치한 사진에서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장홍기 셰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화 대반점 문파는 대한민국 중화요리계의 큰형님이 이끌었던 문파인 것이죠. 큰형님이 중심을 잡고 후배들이 잘 따라오도록 잘 이끌어서인지는 몰라도 호화 대반점 문파는 같은 문파 셰프들끼리 사이가 좋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호화 대반점이 문을 닫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모임을 가질 뿐 아니라 2011년에는 왕육성 셰프가 오너 셰프로 근무하던 코리아나 호텔 중식당 대상해에서 총 경력 300년을 자랑하는 8명의 셰프가 모여 호화 대반점 메뉴를 하루 동안 재현하는 진풍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연복 셰프와 왕육성 셰프는 결혼 전에는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밤낚시도 다녔던 절친한 사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셰프가 양성한 제자가 바로 이연복 셰프의 제자 정지선 셰프와 왕육성 셰프의 제자 황진선 셰프입니다. 절친한 셰프가 가장 아끼는 제자들인 만큼 정지선과 황진선 두 셰프의 사이도 친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정지선 셰프는 우연히 일하게 된 뷔페 식당에서 요리에 흥미를 느끼고 한식, 양식 등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음식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이용하는 화려한 중식의 매력에 빠지면서 중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유학이었기에 처음에는 유학 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남자들도 쉽지 않은 중식 요리사의 길을 걷는 한국인 여자 중식 셰프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경래 셰프와 그의 동생 여경옥 셰프가 방학 때마다 정지선 셰프를 한국에 불러 요리를 가르쳐준 덕분에 약 3년간의 유학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정지선 셰프는 또 한 명의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스승이 바로 이연복 셰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국내 중식 셰프 모임에 800명 정도가 모이면 여성 셰프는 1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식 업계는 여성 셰프들의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 앞에서 무쇠 손잡이가 달린 무거운 팬을 휙휙 휘둘러야 하는 중식 특성상 중식 셰프는 남자들도 보고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업계에서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지선 셰프는 어떤 스승도 탐낼 만한 수제자 1위 후보였죠. 그렇게 이연복 셰프의 수제자가 된 정지선 셰프는 2016년 한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화 대반점의 대표
요리인 우육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는 자신만의 딤섬 요리법을 개발해 딤섬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현재는 서울 곳곳에 딤섬은 물론 다양한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중식당 TM미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황진선 셰프는 대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태권도 선수 출신의 경호학과를 다니는 무도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겪고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먹는 것을 좋아하니 요리사를 해보자는 막연한 생각으로 여기저기 식당에 이력서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무모하게 시작한 경력에 첫 한 줄을 적게 해준 것이 바로 호텔 중식당 대상해에서 박스를 나르고 접시를 깔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인턴 사원 자리였습니다. 요리는 몰랐지만 힘쓰는 일과 덩치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호텔 중식당에서 일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황진선 셰프는 그곳에서 중식 인생 평생의 스승 왕육성 셰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왕육성 셰프의 눈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위치였는데다 요리 경력이 있는 동기들에 비해 일도 못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잘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고 퇴근 후에는 다른 술집 주방에서도 일을 배워 결국 입사 2년 만에 대상의 주방에서 일할 기회를 잡았다고 하죠. 그렇게 10년을 묵묵히 왕육성 셰프의 밑에서 일하자 황진선 셰프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015년 왕육성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건 중식당 진진을 열 때 황진선 셰프를 오너 셰프로 데려가기로 한 것인데요. 그렇게 스승과 함께 시작한 진진은 단 2년 만인 2017년에 미슐랭 원스타 식당으로 선정되며 황진선 셰프는 지난 10수년간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진진은 중식당인데도 짜장면을 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적한 골목에 식당을 오픈하면서 짜장면을 팔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고급 호텔 출신 주방장으로서 주변 골목 식당들과 경쟁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대중적인 메뉴인 짜장면 없이도 충분히 가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중식 베테랑들의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진진의 대표 요리로는 왕육성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겉은 바삭한데 속에 든 새우 완자는 매우 부드러운 멘보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선은 4대 문파의 기원이 되는 식당들 중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식당입니다. 서울 신라호텔이 지어진 1979년부터 호텔 중식당으로 운영을 시작한 팔선은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광둥 요리를 추구하며 샥스핀이나 불도장 같이 중식 중에서도 특별한 고급 요리를 전문으로 만드는 식당으로 유명한데요. 팔선 문파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표 요리사 후덕죽 셰프는 1994년 호텔 신라 조리 총괄 이사로 임명돼 한국 조리업계 최초로 대기업 임원에 오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후진타오, 장쩌민 등 중국 정치인마저도 후덕죽 셰프의 요리를 맛보고 본토 중국 요리보다 맛있다는 극찬을 남겼다고 하죠.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후덕죽 셰프는 호화 대반점 총주방장 장홍기 셰프와도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편 팔선의 대표 요리로 유명한 불도장은 스님도 담을 넘어서 먹으러 온다는 뜻으로 매우 깊은 맛과 향을 자랑하는데요. 중국 광둥 지방의 고급 요리로 해삼, 도가니, 전복, 사슴 힘줄 등 30가지 이상의 각종 해산물과 구하기 힘든 귀한 재료들을 항아리에 채워 4시간 이상 달여 만드는 음식인 불도장을 국내 최초로 들여온 인물도 바로 후덕죽 셰프입니다. 여러모로 국내 중화요리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릴 만한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죠. 최근 후덕죽 셰프는 40년간 일한 팔선을 떠나 엠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의 중식당 호빈의 총괄 셰프를 맡았는데요. 오픈 2년 만인 호빈이 미슐랭 원스타 식당으로 선정되면서 역시 후덕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후덕죽 셰프의 제자가 바로 여경래 셰프의 동생 여경옥 셰프인데요. 여경옥 셰프는 20년 이상 팔선의 전성기를 이끈 이후 2013년부터는 롯데호텔 도림에서 광둥 요리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팔선 문파답게 여경옥 셰프의 도림에서도 깊은 맛과 향을 우려낸 불도장을 맛볼 수 있죠. 어쩌면 흑백요리사 시즌2가 나온다면 여경래 셰프의 뒤를 이어 동생인 여경욱 셰프가 출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중화요리 4대 문파의 간략한 역사와 대표 셰프들 그리고 수제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4대 문파를 대표하는 셰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 중화요리를 이끈 셰프들은 모두 화교 출신의 요리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황진선, 박은영 셰프와 같이 최근에는 한국인 셰프들이 점점 중화요리를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화교들에게 전수받은 중화요리를 넘어 한국인의 개성이 담긴 새로운 중화요리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화요리 4대 문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